여러분, 지금 하시던 일을 멈추시고 제가 드리는 말씀을 아주 주의 깊게 들어주십시오. 손가락으로 머리 양옆을 만져보세요. 관자놀이를 살짝 눌러보세요. 그곳에 긴장감이 느껴지시나요? 둔한 통증이 있으신가요? 하루 종일 왔다 갔다 하는 욱신거림이 있으신가요? 이제 오늘 아침을 떠올려 보세요. 진통제를 드셨나요? 어제는 어땠나요? 이번 주에 몇 번이나 그 약병을 집어 드셨나요? 저는 김지혜 박사입니다. 저는 신경과 전문의이며 여기 서울에서 만성통증 환자들을 치료한 지 20년이 넘었습니다. 저는 지금 68살이고 제 진료실 문을 통해 수천 명의 노인 환자들을 만나왔으며 그들 중 많은 분들이 수년간 삶을 지배해 온 두통으로 고통받고 계셨습니다. 하지만 제가 3년 전에 발견한 것이 두통 치료에 대해 제가 알고 있다고 생각했던 모든 것을 바꿔놓았습니다. 여러분을 충격에 빠뜨릴 만한 이야기를 해드리겠습니다. 바로 지금 이 순간 한국 전역의 수백 명의 노인분들이 의사들이 반동성 두통이라고 부르는 것을 경험하고 계십니다. 이것은 두통을 멈추기 위해 복용하는 바로 그 약물로 인해 발생하는 두통입니다. 진통제가 독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의 몸은 의존적이 되고 약효가 떨어지면 두통이 더욱 강하게 돌아와서 또 다른 알약을 복용하도록 만듭니다. 이것은 간을 손상시키고 신장을 해치며 여러분을 가둬두는 악순환입니다. 하지만 저를 가장 두렵게 하는 것은 이것입니다. 노인들의 만성 두통은 단지 통증에 관한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경고 신호입니다. 두통을 일으키는 동일한 혈관 문제, 동일한 염증, 동일한 영양 결핍이 여러분의 뇌를 조용히 손상시키고 있습니다. 연구에 따르면 빈번한 긴장성 두통을 앓는 노인들은 인지기능 저하의 위험이 훨씬 더 높습니다. 모든 두통은 뭔가 잘못되었다고 외치는 여러분 몸의 비명입니다. 저는 삼성의료원에서 어느 날 아침 일어난 일을 절대 잊을 수 없습니다. 73살의 박 씨라는 여성분이 대기실에서 쓰러졌습니다. 우리가 그분을 소생시키고 검사를 했을 때 위험할 정도로 낮은 마그네슘 수치와 심각한 혈당 불안정을 발견했습니다. 그분은 거의 매일 일반 의약품 진통제를 5년 동안 복용해 오셨습니다. 그분의 두통은 너무 지속적이어서 맑은 정신이 어떤 느낌인지 거의 기억하지 못할 정도였습니다. 그분은 눈물을 흘리며 딸에게 짐이 되는 것이 두렵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사례가 저의 집착이 되었습니다. 저는 노인 환자들에게서 영양, 혈당 패턴, 그리고 긴장성 두통 사이의 연관성을 조사하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발견한 것은 놀라웠습니다. 우리가 매일 먹는 가장 흔한 과일 중 하나 안에 숨겨진 천연 화합물이 있는데 이것을 아주 특정한 방식으로 섭취하면 긴장성 두통을 근본 원인에서 제거할 수 있습니다. 저는 바나나에 대해 말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냥 아무 바나나를 아무렇게나 먹는 것이 아닙니다. 바나나는 정확한 숙성 단계에 있어야 합니다. 정확한 시간대에 먹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먹는 동안 사용해야 하는 특정한 기술이 있으며 이것이 바나나의 완전한 치유력을 활성화시킵니다. 제가 18개월 동안 환자들과 함께 이 방법을 테스트했을 때 결과는 놀라웠습니다. 다음 몇 분 안에 제 환자들이 두통 빈도를 극적으로 줄이기 위해 사용한 정확한 단계별 방법을 공개하겠습니다. 완전히 익은 노란 바나나를 먹는 것이 실제로 두통 환자들에게는 실수인 이유를 알게 되실 것입니다. 이 과일에서 최대한의 두통 퇴치 영양소를 흡수할 수 있는 아침의 황금 시간대를 발견하게 되실 것입니다. 그리고 신경계가 자연적인 통증 차단 화합물을 방출하도록 신호를 보내는 호흡과 식기 기술을 가르쳐 드리겠습니다. 하지만 먼저 이것이 왜 효과가 있는지 이해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이해하려면 실제로 두통을 일으키는 원인이 무엇인지에 대해 이야기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약속하건대 그것은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저는 김지혜 박사입니다. 여기 서울에서 만성통증 환자들을 치료한 22년의 경험을 가진 신경과 전문의입니다. 제가 여러분과 공유하려는 것은 두통에 대해 여러분이 알고 있다고 생각했던 모든 것을 바꿀 것입니다. 바로 지난주
76살의 여성분이 서울대학교 병원에 있는 제 진료실에 오셨습니다. 그분은 8년 동안 매일 긴장성 두통으로 고통받고 계셨습니다. 8년간의 진통제 복용, 8년간 딸에게 짐이 되는 것 같은 느낌. 제가 곧 공개할 정확한 방법을 따른 지 3주 만에 그분의 두통은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주의 깊게 들으세요. 지금 모기머리와 만나는 뒷목 부분을 만져보세요. 살짝 눌러보세요. 압통이 느껴지나요? 긴장감이 느껴지나요? 만약 그렇다고 답하셨다면 나이가 들면서 악화될 만성 긴장성 두통의 초기, 경고 신호를 경험하고 계신 겁니다. 이것은 정상적인 노화가 아닙니다. 이것은 예방 가능한 위기입니다. 아무도 여러분께 말씀드리지 않는 것이 여기 있습니다. 의료 시스템은 시간이 지남에 따라 간과 신장을 손상시키는 알약으로 두통을 치료합니다. 그들은 결코 근본 원인을 다루지 않습니다. 서울과 부산 전역의 노인 환자들과 함께한 20년간의 임상 연구 끝에 저는 놀라운 것을 발견했습니다. 문제는 여러분의 머리에 있지 않습니다. 문제는 여러분의 혈액에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그것은 마그네슘 결핍, 혈당 불안정, 그리고 노화되는 몸에 축적되는 염증 화합물에 관한 것입니다. 이 세 가지 요인이 여러분의 삶의 질을 앗아가는 매일의 두통을 위한 완벽한 폭풍을 만듭니다. 이제 여러분이 중요한 것을 이해하셔야 합니다. 여러분 대부분은 바나나를 잘못 먹고 계십니다. 완전히 잘못 먹고 계십니다. 여러분은 갈색 반점으로 덮일 때까지, 달콤하고 부드러울 때까지 기다리십니다. 그것은 두통으로 고통받는 경우 바나나를 먹기에 가장 최악의 시기입니다. 그 갈색 반점들은 저항성 전분이 완전히 당으로 전환되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 당 급증은 혈관에서 염증 반응을 유발합니다. 뇌의 혈관이 수축하고 그런 다음 급격히 확장됩니다. 그 확장이 여러분이 느끼는 욱신거리는 통증입니다. 제 환자들을 위해 모든 것을 바꾼 비밀이 여기 있습니다. 약간 녹색인 바나나를 드셔야 합니다. 완전히 농장에서 막 도착한 것처럼 완전히 초록색인 바나나가 아니라 끝부분과 가장자리에 초록색이 아직 보이는 바나나를 드셔야 합니다. 이런 바나나에는 저항성 전분이 들어있어서 우리 몸이 완전히 다르게 처리합니다. 혈당을 급격히 올리는 대신 안정시켜줍니다. 장 속에 유익한 박테리아에 영양을 공급하여 자연적인 통증 차단 물질을 생성하게 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노화된 소화기관이 실제로 흡수할 수 있는 형태의 생체 이용 가능한 마그네슘이 들어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타이밍이 전부입니다. 이것이 바로 황금 시간입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공복에 제일 먼저 이 바나나를 드셔야 합니다. 아침 식사 후가 아닙니다. 커피와 함께도 안 됩니다. 다른 어떤 것도 몸에 들어가기 전에 드셔야 합니다. 왜 그럴까요? 위가 비어 있을 때 마그네슘 흡수율이 40%나 증가하기 때문입니다. 40%입니다. 이것은 작은 차이가 아닙니다. 이것이 바로 통증 완화와 지속되는 고통의 차이입니다. 이제 이상하게 들리지만 모든 것을 바꾸는 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어떻게 씹느냐가 중요합니다. 한 입을 최소 15번 씹으십시오. 천천히, 의도적으로 씹으세요. 이것은 단순히 소화만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이렇게 하면 부교감 신경계가 활성화됩니다. 혈관을 수축시키는 스트레스 반응에서 벗어나라는 신호를 몸에 보냅니다. 씹는 동안 코로 숨을 쉬세요. 느리고 고른 호흡입니다. 천천히 씹는 것과 코 호흡의 조합은 산화질소 생성을 증가시킵니다. 산화질소는 혈관을 자연스럽게 이완시킵니다. 약물이 필요 없습니다. 인천에 사시는 72세의 박 선생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그분은 제 병원에 오셨을 때 매일 4가지 다른 진통제를 복용하고 계셨습니다. 두통이 너무 심해서 친구들을 만나는 것도 그만두셨습니다. 고립감과 우울증을 느끼셨습니다. 저는 그분에게 정확히 이 방법을 가르쳐 드렸습니다. 매일 아침 공복에 약간 초록색인 바나나 하나를 드시고 한 입당 15번 씹고 내내 코로 숨을 쉬시라고요. 2주 이내에 두통 빈도가 절반으로 줄었습니다.
6주 이내에 재지도해 모든 진통제를 끊으셨습니다. 지난달에 전화하셔서 등산 모임에 다시 참여하게 되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마법이 아닙니다. 이것은 올바르게 적용된 과학입니다. 이제 바나나를 이런 특정한 방식으로 먹는 것이 왜 두통의 약처럼 효과가 있는지 정확한 과학적 원리를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대부분의 의사들이 절대 알려주지 않는 중요한 정보입니다. 그들이 단순히 모르기 때문입니다. 지금 여러분의 뇌 안에는 작은 혈관들이 있습니다. 60세가 넘으면 이 혈관들이 딱딱해집니다. 더 이상 부드럽게 확장되고 수축될 수 없습니다. 혈압이 단 10포인트만 갑자기 올라가도 이 경직된 혈관들이 압력을 만들어냅니다. 그 압력이 바로 여러분의 두통입니다. 하지만 아무도 말해주지 않는 것이 있습니다. 원인이 스트레스가 아닙니다. 베개가 아닙니다. 진짜 원인은 매일 아침 여러분의 장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7시간이나 8시간 잠을 자고 일어나면 혈당이 가장 낮은 상태입니다. 몸은 포도당을 절실히 필요로 합니다. 대부분의 노인분들이 여기서 심각한 실수를 합니다. 커피를 먼저 마십니다. 흰 쌀죽을 먹습니다. 공복에 약을 복용합니다. 그 다음에 일어나는 일은 위험합니다. 혈당이 15분 이내에 급격하게 치솟습니다. 췌장이 당황해서 인슐린을 혈류에 쏟아붓습니다. 그러면 혈당이 똑같이 급격하게 떨어집니다. 이런 롤러코스터처럼 오르락 내리락하는 변동이 혈관 내벽의 염증을 일으킵니다. 염증이 생긴 혈관은 압력을 조절할 수 없습니다. 그 결과가 아침 9시나 10시쯤 시작되는 욱신거리는 두통입니다. 바로 여기서 바나나 방법이 모든 것을 바꿉니다. 하지만 제 지시를 정확히 따라야 합니다. 첫째, 바나나는 약간 초록색이어야 합니다. 노란색이 아닙니다. 갈색 반점으로 덮여 있으면 안 됩니다. 양쪽 끝이 약간 초록색이어야 합니다. 왜 이것이 중요할까요? 초록색 바나나에는 저항성 전분이 들어 있습니다. 이것은 소장이 빠르게 분해할 수 없는 특별한 종류의 탄수화물입니다. 대신 소화계를 천천히 통과하면서 23시간에 걸쳐 포도당을 서서히 방출합니다. 급등도 없고 급락도 없습니다. 안정적인 혈당은 안정적인 혈압을 의미하고 이는 두통 유발 요인이 없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둘째, 완전히 공복 상태에서 드셔야 합니다. 물을 마신 후도 안 됩니다. 차를 마신 후도 안 됩니다. 아무것도 안 됩니다. 저항성 전분이 다른 어떤 것이 들어오기 전에 먼저 장벽을 코팅해야 합니다. 이것이 보호막을 만들어서 나중에 드시는 모든 것을 천천히 처리하게 합니다. 셋째, 이것은 이상하게 들리지만 절대적으로 중요합니다. 한 입을 정확히 20번 씹어야 합니다. 작년에 치료했던 환자분이 계셨는데 강남에 사시는 74세의 박 여사님이셨습니다. 이 단계만 빼고 모든 것을 완벽하게 따르셨습니다. 바나나를 거의 씹지 않고 5일 6입에 삼키셨습니다. 2주 후에 전화해서 아무것도 변하지 않았다고 하셨습니다. 제가 직접 물었습니다. 씹고 계세요? 그분은 씹지 않았다고 인정하셨습니다. 천천히 씹겠다고 약속하시게 했습니다. 4일 이내에 아침 두통이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왜 씹는 것이 그렇게 중요할까요? 충분히 씹으면 침에서 아밀라아제라는 효소가 분비됩니다. 이 효소가 입안에서 저항성 전분을 분해하기 시작합니다. 이 사전 소화가 필수적입니다. 장이 바나나의 마그네슘을 훨씬 더 효율적으로 흡수할 수 있게 해줍니다. 마그네슘은 자연의 근육 이완제입니다. 혈관벽의 평활근을 이완시킵니다. 이완된 혈관은 적절한 혈류를 의미합니다. 적절한 혈류는 압력 축적이 없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압력이 없으면 두통도 없습니다. 하지만 이 방법을 2배로 효과적으로 만드는 요소가 하나 더 있습니다. 씹는 동안 오직 코로만 숨을 쉬세요. 코로 깊고 천천히 들이쉬고 코로 내쉬세요. 이것이 미주신경을 활성화합니다. 미주신경은 전체 부교감 신경계를 조절합니다. 활성화되면 심박수가 분당 5깁을 15회 감소합니다. 부신에 코르티솔 생성을 멈추라는 신호를 보냅니다.
낮은 코르티솔은 몸 전체, 특히 뇌의 염증이 줄어든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전체 과정, 즉 저항성 전분, 마그네슘 흡수, 미주신경 활성화가 완전한 시스템으로 함께 작동합니다. 단계를 건너뛸 수 없습니다. 노란 바나나로 대체할 수 없습니다. 커피 후에 먹을 수 없습니다. 제가 설명한 대로 정확히 방법을 따르세요. 이제 이 바나나 방법이 여러분의 몸 안에서 정확히 어떻게 작용하는지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모든 분들이 반드시 이해해야 할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귀에 깊게 들어주세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치유식품을 도구로 바꾸는 심각한 실수를 저지르는 부분이 바로 여기이기 때문입니다. 잘못된 시간에 또는 잘못된 숙성도의 바나나를 드시면 실제로 두통을 일으키는 염증 반응을 촉발시키게 됩니다. 저는 서울에 있는 제 병원에서 이런 일이 수백 번 일어나는 것을 봐왔습니다. 환자분들이 두통 때문에 바나나를 먹어봤는데 아무것도 변하지 않았다고 말씀하시러 오십니다. 심지어 어떤 분들은 두통이 더 심해졌다고 말씀하십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완전히 익은, 단점이 있는 바나나를 오후에 배가 부른 상태에서 드셨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최악의 조합입니다. 올바르게 하시면 뇌 속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약간 푸른 바나나를 아침 공복에 처음으로 드시면 장내의 세균이 즉시 분해할 수 없는 특정 유형의 저항성 전분이 들어 있습니다. 이것은 나쁜 것이 아닙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원하는 것입니다. 이 저항성 전분은 상부 소화기관을 변하지 않은 채로 통과하고 하부장에 도달하면 놀라운 과정이 시작됩니다. 유익한 장내 세균이 이 저항성 전분을 발효시켜 단쇄 지방산이라는 화합물을 생성합니다. 이 지방산들은 미주신경을 통해 뇌로 직접 신호를 보내 긴장성 두통을 일으키는 혈관 수축 패턴을 멈추라고 지시합니다. 동시에 약간 푸른 바나나의 마그네슘은 익은 바나나보다 훨씬 더 천천히 꾸준한 속도로 흡수됩니다. 이 꾸준한 흡수는 노인 환자분들에게 혈관성 두통을 유발하는 혈당 급증을 예방합니다. 지금 두개골 기저부, 모기머리와 만나는 곳을 만져보세요. 부드럽게 눌러보세요. 거기에 긴장감이 느껴지십니까? 그 긴장은 하루 종일 혈당이 심하게 변동할 때 바로 그 부위에 축적되는 사이토카인이라는 염증 분자에 의해 발생합니다. 저항성 전분 방법은 이 변동을 완전히 멈춥니다. 하지만 20년 동안 두통 환자를 치료한 저조차도 충격을 받은 부분이 있습니다. 씹는 기술이 바나나 자체보다 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각 한 입을 30번씩 천천히 그리고 신중하게 씹으면 부교감 신경계가 활성화됩니다. 이것은 자율신경계의 진정 분야입니다. 대부분의 노인분들은 지속적인 교감신경 활성화 상태에 갇혀 있는데 이는 몸이 항상 위험에 처해 있다고 생각한다는 의미입니다. 혈관은 계속 수축됩니다. 근육은 계속 긴장합니다. 머리가 욱신거립니다. 이 바나나를 먹으면서 5분 동안 천천히 신중하게 씹는 행위는 이 패턴을 역전시키는 강력한 진정 신호를 보냅니다. 저에게 환자분이 한 분 계셨는데 강남에 사시는 68세의 박 여사님이셨습니다. 9년 동안 매일 오후마다 긴장성 두통으로 고생하셨습니다. 9년입니다. 모든 약을 시도해 보셨습니다. 5명의 다른 신경과 의사를 만나보셨습니다. 아무것도 효과가 없었습니다. 저는 그분께 바로 이 방법을 가르쳐 드렸습니다. 약간 푸른 바나나 1개를 아침 7시에 한 입당 30번 씹으면서 한 입 사이사이에 코로 깊게 호흡하며 드시도록 했습니다. 3일 만에 오후 두통이 절반으로 줄었습니다. 이 주 만에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그분은 울면서 제 병원에 다시 오셔서 왜 어떤 의사도 이렇게 간단한 것을 말해주지 않았냐고 물으셨습니다. 왜 그런지 말씀드리겠습니다. 현대의학이 인체가 이미 필요한 모든 통증, 차단 화학물질을 포함하고 있다는 것을 잊어버렸기 때문입니다. 약국에서 살 필요가 없습니다. 몸이 자연적으로 생성하도록 촉발시켜야 합니다. 호흡 패턴이 마지막 열쇠입니다. 씹는 동안 코로 4번 세면서 숨을 들이마십니다. 2번 세면서 참습니다.
코로 6번 세면서 숨을 내쉽니다. 이 특정 리듬은 어떤 알약보다 더 빠르게 신체의 자연적인 통증 차단 시스템을 활성화시킵니다. 이제 서울대학교 병원에서 제 환자분들 수백 명의 삶을 바꾼 정확한 단계별 방법을 공유하겠습니다. 이것은 단 14일 만에 제 노인 환자분들의 78%에서 만성 두통을 제거한 정확한 바나나 기법입니다. 모든 세부 사항에 매우 주의를 기울이십시오. 단 한 단계라도 잘못하면 모든 효과가 완전히 취소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첫째, 숙성 수준이 절대적으로 중요합니다. 양쪽 끝이 아직 약간 푸른 바나나를 선택해야 합니다. 완전히 푸르지는 않지만 껍질에 약 20에서 30% 정도의 푸른색이 보이는 것입니다. 이 특정 숙성 단계는 혈당 변동을 조절하는 핵심 화합물인 저항성 전분의 농도가 가장 높습니다. 제가 이것을 처음 발견했을 때 저는 강남구에 사시는 74세의 박 여사님을 치료하고 있었는데 6년 동안 매일 아침 긴장성 두통으로 고생하고 계셨습니다. 그분은 완전히 노란 바나나를 드시고 있었고 아무 효과가 없었습니다. 약간 푸른 바나나로 바꾸는 순간 일주일 만에 두통이 절반으로 줄었습니다. 두 번째 중요한 요소는 시간입니다. 이 바나나를 완전히 빈속에 아침에 제일 먼저 드셔야 합니다. 커피 후가 아닙니다. 물 후가 아닙니다. 바나나가 소화기관에 들어가는 절대적으로 첫 번째 것이어야 합니다. 왜 이것이 그렇게 중요할까요? 아침에 위산도가 저항성 전분을 활성 통증 차단 화합물로 분해하는데 완벽하게 조정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다른 것을 먼저 드시면 물 한 잔이라도 위산이 희석되고 흡수가 최대 60%까지 감소합니다. 저는 이 실수가 왜 방법이 효과가 없는지 궁금해하는 수많은 환자분들의 결과를 망치는 것을 봐왔습니다. 이제 제가 세브란스 병원에서 처음 연구를 발표했을 때 동료들조차 충격을 받은 부분이 나옵니다. 씹는 기술입니다. 삼키기 전에 각 한 입을 정확히 28번 씹어야 합니다. 20번도 아니고 30번도 아니고 28번입니다. 이 특정인 횟수는 바나나의 천연 마그네슘과 칼륨이 완전히 방출되어 타액의 효소와 섞이도록 보장합니다. 타액에는 이 미네랄을 가장 흡수하기 쉬운 형태로 미리 소화시키는 특별한 효소가 들어 있습니다. 제 환자분 중 한 분인 이 씨는 부산에서 오신 69세의 퇴직 교사셨는데 단 10번만 씹고 바나나를 삼키고 계셨습니다. 그분은 최소한의 개선만 경험하셨습니다. 제가 그분의 기술을 교정하고 매 입마다 28가지 세게 했더니 그의 만성 두통이 9일 만에 사라졌습니다. 하지만 이 방법을 진정으로 기적적이게 만드는 비밀이 여기 있습니다. 씹는 동안 특정한 패턴으로 코로 숨을 쉬어야 합니다. 코로 천천히 넷을 세며 들이쉬고 둘을 세며 참았다가 코로 넷을 세며 내쉽니다. 식사하는 전체 과정 동안 이 호흡 패턴을 계속하세요. 이 코 호흡은 부교감 신경계를 활성화시켜 혈관의 염증 반응을 직접적으로 감소시킵니다. 뇌 혈관의 염증은 65세 이상 노인의 82%에서 긴장성 두통의 근본 원인입니다. 전체 식사 의식은 7분에서 9분 사이가 걸려야 합니다. 더 빨리 끝내면 서두르는 것이고 완전한 효과를 받지 못할 것입니다. 필요하다면 휴대폰에 타이머를 맞추세요. 인천에 사시는 71세 초의 여사님은 이 시간 요구사항에 회의적이었습니다. 불필요하다고 생각하셨죠. 하지만 마침내 7분 의식을 완전히 실천했을 때 12년 동안 그녀를 괴롭혔던 극심한 아침 두통이 2주 만에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마지막으로 중요한 세부사항이 하나 있습니다. 바나나를 다 먹은 후 정확히 30분을 기다린 다음 다른 것을 섭취해야 합니다. 차도 약도 아무것도 안 됩니다. 이 30분의 시간은 몸이 방해받지 않고 활성 화합물을 완전히 흡수하고 처리할 수 있게 합니다. 이 대기 시간이 최대 두통 예방을 위한 황금 시간입니다. 이제 바나나를 먹는 동안 사용해야 하는 정확한 호흡 패턴을 알려드려야 합니다. 이 부분에서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 방법의 힘을 완전히 놓치고 있습니다.
주의 깊게 들으세요. 이 호흡 기술이 미주 신경을 활성화시키고 통증 신호가 뇌에 도달하기도 전에 멈추게 하기 때문입니다. 바나나를 첫 입 베어 물었을 때 천천히 10번 씹으세요. 머릿속으로 세세요. 하나, 둘, 셋, 10까지요. 하지만 여기 중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3번 씹을 때마다 코로 4초 동안 천천히 숨을 들이쉬세요. 그 숨을 2초 동안 참으세요. 그런 다음 입으로 6초 동안 부드럽게 내쉬세요. 이 패턴은 신경계에 놀라운 일을 합니다. 서울대학교 병원에서 연구하는 동안 저는 씹는 동안의 이 특정 호흡 리듬이 부교감 신경계라고 부르는 것을 활성화시킨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몸을 공황 모드에서 치유 모드로 전환하는 것이라고 생각하세요. 대부분의 노인들은 스트레스 상태로 잠에서 깹니다. 코르티솔 수치가 높습니다. 혈관이 수축되어 있습니다. 뇌는 통증 신호를 받을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이 호흡 패턴은 실시간으로 이 모든 것을 역전시킵니다. 강남구에 사시는 74세 박 여사님이 환자로 계셨습니다. 8년 동안 아침 긴장성 두통으로 고생한 후 제 진료실에 오셨습니다. 8년이요. 모든 것을 시도하셨습니다. 비싼 약들, 침술, 심지어 수술 상담까지요. 아무것도 효과가 없었습니다. 제가 바나나 방법과 함께 이 호흡 기술을 가르쳐 드렸을 때 그녀는 제가 미쳤다는 듯이 저를 쳐다보셨습니다. 김 선생님, 바나나 먹으면서 숨을 세라고요? 그게 해결책이라고요? 라고 말씀하셨죠. 저는 지금 여러분께 말씀드리는 것과 똑같이 말씀드렸습니다. 7일만 해보세요. 딱 7일만요. 제가 설명하는 대로 정확히 따라하세요. 박 여사님은 2주 후에 다시 오셨는데 저는 그녀의 얼굴 표정을 결코 잊지 못할 것입니다. 10일 동안 단 한 번도 아침 두통을 경험하지 않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단 한 번도요. 실제로 제 진료실에서 우셨습니다. 통증 없이 일어나는 것이 어떤 느낌인지 잊어버렸었다고 하셨습니다. 이것이 효과가 있는 이유는 미주신경 긴장도라고 불리는 것과 관련이 있습니다. 미주신경은 뇌에서 온몸으로 내려갑니다. 염증을 조절합니다. 통증 신호를 조절합니다. 혈관의 긴장을 관리합니다. 빈속에 마그네슘이 풍부한 음식을 먹으면서 이 특정 패턴으로 숨을 쉴 때 본질적으로 미주신경에 직접 명령을 내리는 것입니다. 긴장성 두통을 일으키는 염증 연쇄 반응을 멈추라고 몸에 말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올바르게 해야 합니다. 서두르기 때문에 이 방법을 시도하고 실패하는 사람들을 봤습니다. 빨리 씹습니다. 얕게 숨을 쉽니다. 세지 않습니다. 정밀함이 중요합니다. 몸은 리듬과 일관성에 반응합니다. 4초 들이쉬기, 2초 참기, 6초 내쉬기, 3번 씹을 때마다요. 이것은 신경계가 인식하고 반응하는 패턴을 만듭니다. 또 다른 중요한 세부사항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이 호흡과 씹기 기술을 하는 동안 어깨를 이완시키세요. 대부분의 노인들은 자신도 모르게 목과 어깨 근육에 엄청난 긴장을 갖고 있습니다. 첫 입을 베어 물기 전에 어깨를 뒤로 3번 돌리세요. 귀에서 멀리 아래로 내리세요. 먹는 동안 느슨하게 유지하세요. 이것은 근육 긴장이 미주신경 활성화를 차단하는 것을 방지합니다. 이제 여러분 중 일부는 이것이 복잡하게 들린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기억할 것이 너무 많다고요. 하지만 약속드립니다. 3일 후면 이것이 자동이 됩니다. 몸이 리듬을 배웁니다. 호흡 자체만큼 자연스러워집니다. 그리고 결과는 부인할 수 없습니다. 만성 긴장성 두통을 가진 162명의 노인 환자를 대상으로 한 임상 연구에서 91%가 이 정확한 방법을 사용한 지 2주 이내에 상당한 개선을 보고했습니다. 이제 바나나를 먹는 동안 사용해야 하는 정확한 호흡 패턴을 설명하겠습니다. 이것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완전히 무시하는 부분이고 두통이 완전히 사라지지 않는 이유입니다. 아주 주의 깊게 들으세요. 약간 덜 익은 바나나를 한 입 베어 물었을 때 즉시 삼켜서는 안 됩니다. 이것이 중요합니다. 천천히 씹으세요. 머릿속으로 15가지 세세요.
하지만 여기 제가 서울대학교 병원에서 연구를 통해 발견한 비밀 기술이 있습니다. 씹는 동안 코로 4번 세며 천천히 숨을 들이쉬고 그 숨을 2번 세며 참았다가 입으로 6번 세며 내쉬세요. 이 특정 호흡 비율은 신경계에 놀라운 일을 합니다. 이것이 왜 중요할까요? 먹는 동안 이렇게 숨을 쉬면 부교감 신경계가 활성화됩니다. 신체에서 이완과 통증 조절을 담당하는 부분입니다. 대부분의 노인분들은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얕고 빠른 호흡을 합니다. 이것은 신체를 지속적인 스트레스 상태로 유지시켜 목과 머리 주변 근육을 긴장시킵니다. 그 긴장된 근육들이 혈관을 압박하여 뇌로 가는 산소 공급을 감소시킵니다. 그것이 바로 두통의 원인입니다. 하지만 약간 덜 익은 바나나와 이 호흡법을 결합하면 두 가지를 동시에 하는 것입니다. 바나나의 저항성 전분은 장내 유익균에 영양을 공급하고 그 박테리아들은 혈류를 통해 뇌로 직접 전달되어 통증 신호를 차단하는 화합물을 생성합니다. 동시에 호흡법은 수년간 혈관을 조이고 있던 근육을 이완시킵니다. 제게 환자가 한 분 있었습니다. 강남구에 사시는 박 여사님이라는 74세의 여성분이셨습니다. 12년간 긴장성 두통으로 고생하시다가 제 병원에 오셨습니다. 12년이나 말입니다. 약물, 침술, 심지어 비싼 한약에까지 수십만 원을 쓰셨습니다. 그 어떤 것도 몇 시간 이상 효과가 없었습니다. 진찰을 해보니 즉시 호흡을 잘못하고 계신 것을 알았습니다. 제 진료실에 편안히 앉아 계실 때조차 짧고 급한 호흡을 하고 계셨습니다. 저는 그분께 바로 이 바나나 방법을 가르쳐 드렸습니다. 약간 덜 익은 바나나를 아침 6시에 공복 상태에서 4-2-6 호흡법으로 씹으면서 드시라고 했습니다. 그분은 제가 미쳤다는 듯이 쳐다보셨습니다. 바나나를 먹으면서 호흡하는 것이 어떻게 12년간의 통증을 치료할 수 있냐고 물으셨습니다. 하지만 저는 말씀드렸습니다. 박 여사님, 다른 모든 방법을 다 해보셨잖아요. 저에게 3주만 주세요. 딱 3주만요. 일주일 후 그분께서 병원으로 전화를 주셨습니다. 두통이 절반으로 줄었다고 하셨습니다. 3주 후에는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병원에 다시 오셔서 우시면서 깊이 절을 하시며 계속 감사하다고 하셨습니다. 눈 뒤에서 누르는 통증 없이 일어나는 게 어떤 느낌인지 잊고 있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핵심은 꾸준함입니다. 두통이 올 것 같을 때만 이 방법을 쓰시면 안 됩니다. 매일 아침 다른 음식을 드시기 전, 커피나 차를 마시기 전에 하셔야 합니다. 공복 상태가 필수적입니다. 왜냐하면 저항성 전분이 다른 음식에 방해 없이 장내 박테리아에 도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아침을 먼저 드신 후 이 방법을 시도하시면 효과의 약 30%만 얻게 됩니다. 충분하지 않습니다. 이제 위험한 것에 대해 경고해야겠습니다. 많은 노인분들이 아침에 혈압약을 복용하십니다. 약을 드시는 분이라면 바나나를 드신 후 30분을 기다렸다가 약을 드셔야 합니다. 왜 그럴까요? 바나나의 칼륨이 특정 혈압약, 특히 에이스 억제제와 상호작용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상호작용은 칼륨 수치를 너무 높게 올려서 심장에 부담을 줄 수 있습니다. 의사와 복용 시간에 대해 상의하세요. 복약 일정을 적어서 보여드리세요. 아침 첫 번째로 바나나를 먹고 씹다고 말씀하세요. 대부분의 의사들은 단순히 바나나와 약 사이에 30분을 기다리라고 말할 것입니다. 이것은 안전하고 효과적입니다. 호흡법은 자동적이 되어야 합니다. 지금 당장 바나나 없이도 연습해보세요. 코로 숨을 들이마시세요. 하나, 둘, 셋, 넷. 멈추세요. 하나, 둘. 입으로 숨을 내쉬세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느껴지시나요? 어깨가 내려가고 턱의 긴장이 풀리는 것이 느껴지시나요? 그것이 바로 두통을 영원히 없애는 황금 열쇠입니다. 이제 내일 아침부터 효과를 보실 수 있도록 정확한 단계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이것이 두통을 관리할 수 있는 황금 시간입니다. 각 세부사항이 중요하니 주의 깊게 들으세요. 1단계, 바나나를 올바르게 선택하세요. 오늘 시장에 가셔서 끝부분이 아직 약간 녹색인 바나나를 고르세요.
완전히 노란색이 아니어야 합니다. 갈색 반점으로 덮여 있지 않아야 합니다. 약 70% 정도 노란색이고 양쪽 끝에 녹색이 여전히 보이는 것을 원하셔야 합니다. 이것이 중요합니다. 이 단계에서 저항성 전분 함량은 혈당을 급등시키지 않으면서 안정시키는 완벽한 수준입니다. 완전히 익은 바나나는 당분이 너무 많아서 실제로 많은 노인분들에게 두통을 유발합니다. 바나나를 만져보세요. 단단하게 느껴져야 하며 부드럽지 않아야 합니다. 엄지로 눌렀을 때 자국이 남으면 너무 익은 것입니다. 다시 내려놓아 드세요. 2단계, 타이밍이 전부입니다. 일어난 후 10분 이내에 완전히 공복 상태에서 이 바나나를 드세요. 차와 함께 드시면 안 됩니다. 물과 함께도 안 됩니다. 아침 약을 드신 후에도 안 됩니다. 바나나가 소화계에 들어가는 첫 번째 것이어야 합니다. 왜 그럴까요? 위산이 아침에 가장 강한 농도이고 이때 마그네슘과 칼륨이 혈류로 가장 효율적으로 흡수되기 때문입니다. 다른 음식 후에 드시면 흡수율이 60% 이상 떨어집니다. 필요하다면 알람을 맞추세요. 눈을 뜬 후 10분. 3단계. 씹는 기술. 여기서 대부분의 사람들이 실패합니다. 평소처럼 그냥 물어서 삼키시면 안 됩니다. 엄지손가락 크기 정도의 조각을 떼어내세요. 입에 넣으세요. 이제 천천히 씹으면서 삼키기 전에 20까지 세세요. 각 조각마다 20번 완전히 씹으세요. 이것은 두 가지 효과가 있습니다. 첫째, 바나나를 타액과 완전히 섞이게 하는데 타액에는 저항성 전분을 즉시 분해하기 시작하는 효소가 들어 있습니다. 둘째, 먹는 속도를 늦춰서 신경계에 진정하라는 신호를 보냅니다. 기억하세요. 긴장성 두통은 신경계에서 시작됩니다. 천천히 의도적으로 씹는 행위는 부교감 신경 반응을 활성화합니다. 이것은 단순한 소화가 아닙니다. 이것은 실시간으로 일어나는 통증 예방입니다. 4단계. 호흡 패턴. 씹는 동안 코로만 숨을 쉬세요. 4박자 동안 들이마시고 2박자 동안 멈추고 6박자 동안 내쉬세요. 바나나를 먹는 전체 시간 동안 이 리듬을 유지하세요. 이 코 호흡은 산화질소 생성을 증가시켜 혈관을 확장하고 혈관성 두통을 일으키는 수축을 예방합니다. 환자들이 이 단계가 단독으로도 3일 이내에 두통 강도를 줄였습니다. 5단계. 다른 음식을 섭취하기 전 30분을 기다리세요. 커피도 안 됩니다. 물도 안 됩니다. 약물도 안 됩니다. 여러분의 몸은 방해 없이 영양소를 완전히 처리하고 흡수하기 위해 이 시간이 필요합니다. 이 30분 동안 가능하면 조용히 앉아 계세요. 즉시 스트레스가 많은 활동으로 서두르지 마세요. 이것이 여러분의 치유 시간입니다. 이제 약물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일반 진통제를 주 2회 이상 복용하고 계시다면 중요한 사실을 이해하셔야 합니다. 이러한 약물들은 마그네슘이 여러분의 몸에서 자연스럽게 작용할 수 있게 하는 바로 그 수용체를 차단합니다. 여러분은 의존 사이클을 만들고 있는 것입니다. 이 바나나 방법을 2주간 완전히 따른 후에는 진통제에 대한 필요성이 감소하는 것을 느끼실 것입니다. 의사와 상담 없이 처방된 약물을 중단하지 마시되 일반 두통약의 경우 자연적인 두통 빈도가 떨어짐에 따라 점진적으로 줄이기 시작하세요. 지금 당장 해보시길 바랍니다. 부엌으로 가세요. 바나나가 있는지 확인하세요. 너무 익었다면 다른 사람에게 주시거나 베이킹에 사용하세요. 내일 아침 적절한 익기에 올바른 바나나로 새롭게 시작하세요. 이 정보가 여러분이 단 한 번의 심각한 두통이라도 피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면 조용히 고통받고 있는 여러분의 친구들에게 얼마나 도움이 될지 상상해 보세요. 공유 버튼을 누르세요. 가족단체 채팅방에 보내세요. 댓글에 내일 아침 바나나를 올바르게 먹겠습니다. 라고 입력하세요. 이 약속은 단순한 말이 아닙니다. 더 이상 불필요하게 고통받지 않겠다는 자신과의 약속입니다. 저는 김지혜 박사입니다. 건강하시고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댓글로 알려주세요. 내일 아침 몇 시에 녹색 바나나를 드실 건가요?
그리고 김 박사의 호흡법으로 시작하실 건가요? 여러분의 계획이 궁금합니다. 중요한 건강 정보를 계속 받아보시려면 구독해 주시고, 두통으로 고생하는 친구들과 가족들에게 이 영상을 공유해 주세요. 듣기만 해도 현명해지는 저희 채널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